안녕하십니까. 이유곤의 주식 사냥, 우주 사냥의 이유곤입니다. 자, 오늘 6월 21일 토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주 결국 코스피가 3,000포인트 돌파했습니다. 어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코스피가 결국 장중에 3,000포인트 돌파를 했고, 또 결국엔 3,000포인트를 안착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어쨌든 어제 같은 경우도 수급이 이제 외국인 수급이 겨우 들어왔고, 거래소죠. 그래서 결국 3,000포인트 안착을 하는데 성공을 했고, 코스닥도 800포인트를 넘기 위한 지금 수순에 들어왔다. 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결국에는 이 코스피를 움직이려면 결국 뭐 이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코스피는 결국엔 외국인이 들어와야 외국인들이 결국 추세를 만들어서 끌어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코스닥은 기관들이 많이 들어와 줘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일단은 코스피가 외국인이 계속 순매수가 지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3,000포인트 넘어간 거고, 이 3,000포인트를 넘어갈 때 이 어떤 종목군들이 움직였냐 했을 때 그동안 안 움직였던 뭐 지주사라든지 저 PBR 이런 관련주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 코스피의 어떤 이 전반적인 종목의 움직임 자체, 이 코스피 자체의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견조하고 더 탄탄하다고 볼 수 있어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만 땡겨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결국에는 나머지는 다 올리지 않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올렸던 그런 장에 비해서 지금의 장세가 굉장히 더 탄탄하고 더 견조한 움직임, 그리고 실제로 외국인들이 뒷받침해주고 있는 상황들, 그다음에 거기 정부 정책적인 이재명 정부의 어떤 상법 개정안, 그다음에 저 PBR 개선 정책들, 이런 것들이 움직여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코스피의 움직임 자체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 코스피는 결국 얼마까지 갈 것인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일단은 뭐 세력들의 이 움직임들이 되게 중요하겠죠. 근데 일단 3,000포인트 안착을 했기 때문에 결국 3,300에서 3,500포인트까지는 한번 트라이 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3,300포인트는 정고점, 연고점이죠. 이전에 2021년도에 올라갔던 이 장세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오버슈팅으로 3,500포인트까지도 한번 트라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코스피 종목군들을 우리가 여전히 매매를 해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예, 맞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코스피 종목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혹시 조정이 잠깐 들어간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코스피 종목은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적극적으로 컨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시고, 다만 3,300포인트, 한 3,500포인트에 근접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조금 매매를 조금 수익 실현도 하시고 조금 한 발짝 물러서서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코스피가 지금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들, 당연히 외국인의 수급, 또 정부 정책적인 흐름들, 그다음에 시장의 어떤 이 달러 가치의 하락, 이런 것들 다 반영이 돼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것들이 좀 크게 한번 또 실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수급들이 또 잠깐 빠져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3,300과 3,500포인트까지 만약 온다 그러면 거기서는 따라붙는 매매가 아니라 이때는 이제 종목을 좀 트라이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섹터를 트라이 하거나, 그러니까 저기 바꾸거나 다 바꾸는 그런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는 코스피에서 또 코스닥으로 수급이 이동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코스닥의 메인은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2차전지, 그다음에 로봇 이쪽인데, 이따 제가 좀 이제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될 섹터가 로봇 섹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제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그 엔비디아 엔비디아와 폭스콘이 미국의 이 AI 서버 공장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배치한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당장 2026년부터 이제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중국의 기업들과도 지금 어떤 이 컨택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어
굉장히 유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네임버 로보틱스 통해서 빠르게 휴머노이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뭐 뉴스도 나오고 있는데, 이제는 제가 봤을 때 로봇 관련주가 조금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에 움직였던 종목이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제가 사실 그 목요일 방송에서 로봇주도 움직일 것 같긴 한데 조금 지켜봅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다음 날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양봉을 뽑아주면서 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다음에 로보티즈 LG와 또 중국의 휴머노이드 쪽 이 회사의 액추에이터라고 하는 이런 뭐 감속기 관련 부품을 공급했던 로보티즈도 강하게 움직였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미루어 봤을 때 다음 주부터는 로봇 관련주 흐름들이 조금 개선될 여지가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보티즈와 레인보우 로보틱스, 유일 로보틱스, SK와 관련이 있는 유일 로보틱스, 그 다음에 그 수술 로봇 쪽에 PNX, 미케닉스, 이것도 장대 항목 나왔고, 고영도 바닥을 잡는 모습들을 보여줬죠. 그다음에 그 밖에도 뭐 T 로보틱스, 로보스타, 또 삼현, 또 하이젠 R&M, 이런 기업들도 이제 서서히 눈여겨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복 관련주들을 다음 주에 좀 잘 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간밤에는 이제 약간 매파적 성향으로 알려져 있는 이 원로 미국 연준 이사가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도 올라와 있는데, 물론 이제 지금 현 재무장관이 이제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어쨌든 원로 의사는 매파적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금리 인하보다는 굉장히 적적인 어떤 금리 인상을 통해서 지금 물가를 잡아야 된다는 입장인데, 원로 의사가 지금 관세형이 일회성이고 다음 달 7월 달부터 바로 금리 인하 논의해야 된다. 미국의 고용시장이 좀 심상치 않다, 그런 얘기를 났어요. 그래서 이런 의미로 봤을 때는 미국의 금리 인하가 좀 땡겨줄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금리 인하 수혜주들이 조금 더 탄력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또 제약바이오도 잘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제약바이오는 사실 이제 그동안 많이 못 움직였던 코스피 종목군들, 세이트리온. 이 세이트리온이 중요한 게, 결국 이 세이트리온과 코스닥의 세이트리온 제약은 동조화가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세이트리온이 만약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조만간. 그러면 세이트리온이 강하게 치고 올라간다 그러면 세이트리온 제약과 같은 코스닥의 제약 종목군들도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이트리온도 조만간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어쨌든 세이트리온 누차 말씀드렸지만 배당 확대라든지 또 이런 어떤 주주 친환적 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그런 수혜주, 그 다음에 파이프라인도 있고 또 신약 개발에 대한 모멘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세이트리온의 움직임도 기대가 예상이 됩니다. 세이트리온. 그 다음에 또 한미약품도 비만치료제 쪽 이슈가 생기고, 그 다음에 유한양행도 하반기는 잘 봐야 됩니다. 앵라자는 결국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유한양행도 주목해 봐야 돼요. 아직까지 바닥을 잡지는 못하고 있는데 서서히 매수해도 괜찮긴 합니다. 다만 이제 제일 좋은 건 한 1만원 정도의 양봉이 됐을 때 그때 한번 보시는 게 가장 좋긴 하지만, 유한양행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타의 뭐 종국제약이라든지 이런 제약군도 괜찮을 것 같고, 코스닥 종목에서는 뭐 아이트오젠과 ABL바이오, 리가켄바이오 요 종목군들은 계속 봐야 되긴 하겠지만, 일단은 지금 시장의 주도는 코스피 쪽에 있기 때문에 요 종목군들보다도 일단 지금 현재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이제 그 밑에 있는 에이프릴 바이오라든지 뭐 코오롱 티슈진 같은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을 잘 보시는 게 뭐 이미 추천으로 나갔긴 했지만, 그 다음에 뭐 S바이오메딕스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컨택하시면서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뭐 D&D 파마텍은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이것도 일단은 움직임이 5일선 조정받으면 매수 한번 해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메디포스트, 이런 기업들도 한번 눈여겨 볼만 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지금 이제 그런 이 골관절염 치료제라든지 주기세포 관련주는 치수진이 강세인데 이런 움직임이 괜찮기 때문에 그 여타 있는 메디포스도 굉장히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이처셀도 아직 살아 있습니다.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이미 또 올라가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여러 종목군들은 다 손절가는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25,000원 손절은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도 같이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피 종목에 있는 또 SK 바이오 사이언스가 한번 또 이렇게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데, SK 바이오 사이언스도 이제 턴 어라운드를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SK 바이오 사이언스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던 전략도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지주사 쪽에는 많이 이제 움직임이 나왔죠. 움직임이 많이 나왔고,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던 뭐 삼성 SGS, 요거는 이제 시작이에요. 아직까지 좋고, 롯데 이노베이트, 요것도 마찬가지 괜찮은 모습이고, 이제 추가적으로 현대 오토에버, 요것도 한번 주목해 볼만 할 것 같습니다. 현대 오토에버, 요것도 이 지주사 전환에 대한 부분들,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현대그룹의 개편, 이런 현대차 그룹의 개편 이슈가 있기 때문에 현대오토웨버가 또 정의선 회장이 또 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움직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저 PBR 뭐 이런 거는 뭐 저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카카오와 네이버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카카오 네이버는 어쨌든 단기적으로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조정의 국면이 들어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 여러분들 그때는 매수를 해야 될 자리예요. 지금은 뭐 올라갔으니까 좀 조정을 기다리는 게 맞고, 대신 네이버는 조금 더 아직 올라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네이버는 여전히 음봉이 나온다 그러면 땡큐하고 점차적으로 모아가는 전략이 좋겠다. 올해는 네이버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AI 쪽에서는 AI가 그 네이버가 이제 강하기 때문에 네이버 쪽을 잘 보시고, 여타의 어떤 이 데이터 센터 뭐 AI 관련주들, 이거는 제가 뭐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뭐 코난 테크놀로지, 뭐 솔트룩스 이런 거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데이터 센터 쪽에서는 데이터 솔루션이라든지 파이어링크, 뭐 가비아보다는 이제 엑셈, 뭐 이런 종목군들도 한번 같이 엮여서 테마성으로 올라갈 수 있는 흐름들이 연출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AI 쪽은 잘 보셔야 되겠지만, 어쨌든 네이버 쪽 관심을 여러분들 가져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쪽은 아직까지는 반도체가 좋지 않아요. 반매도 간밤에 또 미국이 중국이 납품하는 삼성, SK 때 반도체 뭐 장비를 뭐 규제하겠다는 얘기 나오고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시세가 살아있는 것만 봐야 돼요. 이 리노공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만 여러분들이 컨택을 하시는 게 맞겠다. 두산, 테스나 이런 기업들 정도만 여러분들이 좀 보시는 전략이 맞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종목군들을 다음 주에 여러분 컨택을 하시기 바라겠고, 원전 관련주는 26일까지는 조금 움직임이 나올 수 있어요. 우리기술 음봉 나왔는데 지금 투자 경고 때문에 좋지 않지만, 오히려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조정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모아가는 전략을 쓰면 딱 다시 한번 튀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트레이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우진엔텍 이런 기업들도 아직까지 살아있는, 여전히 똑같은 조정이 들어가면 땡큐어가 사야 될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원전 관련주, 원전 해체 관련주들은 여전히 좀 살아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잘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을 좀 드리자면, 맥커리 인프라도 여러분들 한번 관심 있게 보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어쨌든 인프라를 투자해서 거기서 나오는 어떤 뭐 배당이라든지 아니면 뭐라 그러죠? 이 톨게이트 비용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뭐 요금으로 이제 먹고 사는 회사라고 보면 되겠는데, 이런 기업들이 이제 앞으로 또 수혜를 좀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기업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 맥커리 인프라도 장기적으로 내가 안정적으로 끌고 가고 싶다 하시면 이런 맥커리 인프라도 관심을 가져볼 만하고, 그다음에 보험 관련주는
DB 하이텍, DB 손해보험, 그다음에 하나생명 이런 기업들을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금융지주는 한국금융지주 이런 기업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기업은 많이 올라갔으니까 일단은 조정 나오기를 기다리는 게 좋겠죠. 이런 건 조금 더 조정 나오면 매수할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수소 관련주가 목요일날 말씀드리고 어제 금요일날 바로 튀었죠. 두산 피올세 이런 거는 어쨌든 수소경제에 대한 이슈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따라붙는 것보다는 음봉 조정시 매수 가능합니다. 에서 피올세 이런 기업들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자 라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장은 코스피 강세장이고 코스피 쪽에 일단 종목군들의 이 순환매가 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종목을 여러분들 잘 관심 있게 보시는 전략이 중요하되 코스닥은 최근에 로봇 관련주의 움직임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를 잘 또 매매하시고 그다음에 AI, 그다음에 바이오, 그다음에 일부 반도체, 2차 전지는 조금 이제 2차 전지도 수급이 들어올 수는 있어요. 근데 2차 전지는 아직까지는 조금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단기 반등은 나올 수 있긴 한데, 단기 반등 노린다고 하면 지금 괜찮아요. 에코프로비움도 많이 올랐고, 에코프로도 굉장히 움직임이 좋기는 한데, 2차 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단기 반등 노리지 않는다면, 일단 2차 전지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로봇이나 바이오 쪽, 그쪽으로 좀 여러분들이 보시는 전략이 일단 낫다. 근데 코스닥은 아직까지 수급이 들어오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정말 강력한 이 대장주에서 움직여야 돼요.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시세가 강하게 딱 나오는 종목에서 여러분 매매를 하시는 게 좋아요. 코스피는 전반적으로 지금 모든 어떤 업종에 모든 자금이 쏠리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는 괜찮아요. 근데 코스닥은 아직까지 뭐 외국인의 기관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올려지지 않기 때문에 뭐 제가 말씀드렸던 로봇이라 하면 로봇의 대장주, 또 바이오 대장주, 또 반도체 대장주, 2차전지 대장주 요에서만 놀아야 된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로봇 같은 경우는 금요일날 강했던 종목이 뭐예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제일 강했던 건 로보티즈, 여기서 놀아야 돼요.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부대장, 그 다음에 3대장은 PNX 미케닉스, 여기서 놀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에서 놀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바뀔 수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여러분들 체크를 해야 되겠지만 금요일날 시그널을 줬던 건 로보티즈와 레인보우기 때문에 요거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주도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